그때 그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같이 그 교우들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윤도현 씨인가요? 아니요. 윤도현 씨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본인이 대학을 좀 다니고 싶다.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윤도현 씨도 편입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3학년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공부에 큰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예. 한 학기인가 1년인가 다니다가 다시 그만뒀죠. 쭉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유령쌤 뭐 어때요?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참 다른 시대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참 들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한참 이후에 이제 배웠으니까 예, 저도 인연이 좀 있어요. 타케민 씨랑 저는 이제 옛날 관악구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쪽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 이제 신영국 선생님이랑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한번 성함을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모임을 만들어서 선생님 종강 때 와서 한번 노래 불렀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때 한번 종강 콘서트 때 네, 출연을 네, 하셨구나. 그때 한번 출연했었어요. 그 기획을 그러면 우리 탁 선생이 했고 그랬던 것 같지 않나? 그건 이제 제가 그 일을 직업으로 삼고 나서 공연을 연출하거나 기획하는 일이 직업이 된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학원 때 이제 만난 신영복 선생님은 좀 더 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학교 때도 사실은 반말을 하신 적은 없고 제 기억에는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꼬박꼬박 탁 선생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수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그러니까 항상 동료 같은 느낌으로 대우를 해주셨지 저를 그러니까 제자로 이렇게 좀 아래로 보신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거를 하셨었죠. 그 정년퇴임을 하시고 석자교수 하시면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과정, 그래서 아카데미 이런 거. 매해 겨울이면 이제 그 과정들이 끝나니 그냥 쫑파티 겸 해서 뭐 공연 형태로 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는 상당히 사실은 좀 제가 하기는 조금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약간 옹색하긴 했어도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한 4, 5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좀 먼저 얘기하셔야겠는데 그 뭐 토크 콘서트의 창시자니 뭐 이런 거는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네? 어떻게 우리 그거는 토크 콘서트라기보다는 토크 콘서트의 그런 장르를 만들어낸 분으로서 우리 엔터테이너 기획자로서 다 이렇게 알려 있는데 저 그것도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영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네요. 신영복 선생님은 제가 연출하거나 하는 일에 뭐 많은 부분 영향을 주셨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사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혹은 저한테 전달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감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뭐 제 스스로는 많은 부분 선생님한테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사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우리 처음 대단치 않았는데 상당히 대단한 기억들 여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저는 신영복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대선 끝나고 그때 이제 졌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졌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고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상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안 올라왔었죠. 제주도에서 이제 살겠다고 농사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낚시하면서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기 그 스승의 날이었을 거예요. 스승의 날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선생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좀 과장되게 막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주도 너무 좋고요. 뭐 이렇게 세상 아둥바둥 살 필요 없고 정치 그리고 뭐 세상 바꾸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뭐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를 한참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얘기를 한참을 들어주셨고 뭐 맞장구도 쳐주시고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연구실에서 이제 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저도 가겠다고 일어서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언젠가 다른 책에든지 써놨던 뭐 꼭 슬프고 괴로운 일이 그만한 크기의 기쁜 일로 위로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을 그때 그 자리에서 해주셨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을 만큼 있었으면 올라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군요. 그 참. 근데 그 말씀 나와서 얘기인데 원래 학부는 사회학 했는데 왜 전공을 문화예술 경영학? 근데 맞나요? 문화예술 저는 원래 시를 전공했고 뭐 문화와 예술 쪽에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성공회대학교는 그것을 할 만한 학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사회학을 한 거지 사회학에 뭐 큰 뜻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고 학부는 그랬고. 근데 이제 와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죠. 뭐 조희연 선생이라든지 김동춘 선생이라든지 혹은 박경태 선생님도 그때 사회학과 교수였고 그렇죠. 김진업 선생님도 사회학과 교수였고 맞아요. 그리고 딱 그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40대 후반 뭐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그 자극이 됐었고 또 뭐 진영목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그렇지 다른 선생님들의 인품이 그렇게 빠지는 인품도 아니죠. 전곡을 찔러 워낙 거목이라. 전곡을 찔렀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이 다 신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게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교수 사회에서 누가 다른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학을 하게 된 거였죠. 아까 문화예술 경영학 이제 전공하시면서 이제 아까 솔직한 말씀하신 게 세기쌤의 그 강의가 뭐 도움이 이렇게 기획 같은 거 하고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직구준 질문하죠. 구체적으로 뭐 그런 영감을 얻은 사례 같은 게 하나라도 뭐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나 선생님이 쓰신 책이나 혹은 선생님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은 그걸로 밥벌이가 되는 얘기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태도를 결정짓는데 무척 중요한 그렇죠. 말씀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태도가 뭐 연출에 제가 연출하는 제 연출관을 이끌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나 최종적인 컨텐츠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세기쌤. 그걸 이제 제대로 못 구현했다는 건 늘 아쉽지만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됐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최고의 찬사일 수도 있다. 제자가 스승한테 보내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대학원 다니시고 할 때 아마 선생님의 나무야하고 더불어숲 같은 게 출간이 됐을 거예요. 읽어보셨죠? 더불어숲은 아마 그 조금 전이었던 것 같고 네. 예, 나무야도 아마 그리고 변방을 찾아서 뭐 그때 그 시절이었죠 뭐 다. 예.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직접 그 책을 쓰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항상 편지 형식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여행문 같이 쓰든지 왜 그렇게 쓰시냐.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쓰는 원고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있는데 매일 고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당시에 지금도 고치고 있고 또 고치니까 몇 자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고 어디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 집에 어디 찾게 되면 난 있을 것 같아. 그
그 말씀을 몇 번 하셨어. 선생님 맞아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야, 그 참 그런 게 좀 나오면은 우리 저 돌베개 주파수의 한철이 이사가 되게 기뻐하시는 농담입니다만. 수많은 독자들한테 큰 기쁨이죠. 시민들한테 기쁨이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글 쓰는 분 입장에서는 나무야나무야니 뭐 더불어수빈이 강의 이전에 나왔던 그렇게 그건 좀 상당히 문학적인 면도 있으니까 글 쓰는 감수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을 텐데요. 선생님이 아니 우리 제가? 탁 작가가 제가 본 선생님의 글이 글이. 그럼요. 저는 베껴 쓰기도 여러 번 했어요. 아마 아하. 감옥으로부터 사색은 3번은 못했던 거 하고 한 2번 정도는 필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필사. 예. 요새도 필사반을 더불어숲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고요. 근데 이제 그 네. 호흡을 보통 이제 한두 차례 필사를 하면 호흡이 이렇게 약간 이제 감기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건 그냥 선생님 글은 좋긴 한데 리듬도 있고 다 좋은데 흉내를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느꼈어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는 요즘도 그래요. 저는 요즘도 어디에 짧은 글을 쓰든 긴 글을 쓰든 이 책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그 호흡을 좀 이렇게 차용해서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뭐 변호해 드린다면은 누구에게나 문체가 있는 거니까 그 영향은 받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향기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책을 보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아 우리 탁 선생이 심옥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구나 걸 느꼈거든. 저는 느꼈어요. 정말 읽으면서 그 문체에 있어서 예. 뭐 선생님 뭐 저요? 공부 있잖아 뭐 질문 뭐 있었잖아. 저요? 아니 뭐 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사실은 뭐 아직 관심이 없어서 예,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최근 챗 GPT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훑어보기가 뭐해가지고 저도 인물 정보를 쫙 치려고 이제 했더니 그 챗 GPT는 개인 정보를 수집을 안 해서 인터뷰지를 못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었네. 위키피디아에서 딱 나온 거를 정보를 쫙 해서 이제 올리고 이분하고 인터뷰할 거야 해서 하니까 이제 인터뷰지를 뽑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터뷰지를 이제 뽑아줬던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뭐가 있나? 그 초등학생 수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어렸을 때 꿈이 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한 김에 예. 우리 저 탁 선생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방관이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특이하네. 그게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소방관 글도 저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조금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 일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뭐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그 돌아가신 소방관들과 관련돼 있는 행사를 할 때 뭔가 좀 느낌이 달랐던 게 있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게 좀 반영이 됐죠. 네. 야, 그 AI 걔 대단하다. 아니에요, 뭐 잘 뽑아줬네. 아니, 별 얘기 없었어. 그냥 재밌게 해달라. 그 얘기였는데 똑같았어요. 야, 별 내용이 요새- 없더라고요. 요새 네. 챗GPT 난리인데 또 그런 영향이 있네. 뭐 지금까지야 이제 뭐 선생님 만남 얘기했다면은 이제 좀 약간 화제를 좀 돌리자면 그 사회를 진출하실 때 그 양력에 보니까 참여연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조금 사연이 있는 게 네. 제가 4학년 2학기 때 이제 선생님 안 계시고 그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한 6학점 정도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한 학기 더 다녀야 될 정도잖아요. 근데 조희연 교수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자원봉사를 하면 6학점짜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졸업하기 위해서. 그랬군요. 네. 그 다음 질문서 제가 썼는데 네. 그 사회 활동 하는 데 있어서 세기쌤 또는 성공회대 은사님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이야. 야, 우리 조현 선생님이 또 그렇게 도움을 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 했어요? 가서? 가서 문화사업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사실 뭐 문화사업이라기보다는 앵벌이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림 얻어오고 신영국 선생님한테 가서 글씨 얻어오고 또 가수들한테 가서 후원하는 공연 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실무를 좀 배웠다고 할 수는 있죠. 실제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연출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됐죠. 그분들 보고 글 쓰는 건 좀 아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나요? 글은 제가 제일 잘 쓰는 건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그랬군요. 우리 저 더불어숲의 이사장이 김창남 선생님은 도움 준 거 없나? 아니 이거 한번 얘기해야 돼. 내일도 뵙지만. 김창남 선생님은 학부 때는 뭐 크게 이렇게 인연이 없었고 왜냐하면 신방과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교양 수업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뵀던 것 같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중음악 관련한 일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도 마침 대중음악 관련한 여러 학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뭐 아시게 됐고 학교에 수업을 처음 만들어 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강사의 타이틀을 달게 해줬던 분이죠. 그래서 김창남 선생님한테 또 그런 뭐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도움을 좀 받기도 하셨군요. 그렇죠. 김창남 선생님이 이제 제가 선생 소리를 듣게 해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도 뭐 생각났습니다만은 우리 탁 선생이 강의를 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분이 신영국 선생입니다. 그런 걸 전에도 들었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셨고 제가 수업하는 걸 좋아하셨고 나중에 제가 한양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겸임교수 하셨죠? 뭐 그것도 무척 기뻐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르치는 일이 썩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크게 재미를 못 느꼈고 근데 이제 좀 참고 했던 게 좀 있죠. 이제 좋아하시니까 아니 선생님이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했는데 역시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일이지 않았나 싶어요. 애들이 뭐 어땠어요? 저는 애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뭐 아이들이라니까 뭐 아주 어린애 같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참 그 가르치는 일이 소명인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현업이거나 혹은 혼자 하는 작업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우리 저 학교 선생님 하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들이 싫어요. 큰일 났는데. 근데 저기 선생님이 탁월하셨던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되게 짧은 단어들이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깊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길러줘야지 될 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될 게 뭐냐 그럴 때 살필 성자 한 글자 같다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실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교실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아이들이 성찰할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찰의 성자. 그 한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 보이시는 그런 면들을 그런 순간들 또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